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방시대의 심재호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 3천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1%,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5명은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커녕 멸시와 배타적이었던 시대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 수도 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법적 지원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만 하더라도 장애인 지원에 대한 수많은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도 많은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당시 이 조례명은 경기도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였지만 이후 개정 과정에서 조례명도 설치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점검하기에 앞서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은 어떤 곳인지 설명이 궁금하실 텐데요.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이란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도 이 시설의 주요 업무이지만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이 갖는 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이 시설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발의한 김영애 경기도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네. 김 의원께서 경기도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경기도에는 한 130개가 넘는 장애인 주관 보호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시군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표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에는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당연히 법으로 정하고 법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한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이겠죠. 그럼 이곳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는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들 시설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도 펴고 지원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쉬운 것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마련해야 한다고 좀 더 도지사가 그 책무를 강조할 수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제2항에는 도지사는 시설의 중장기적인 확대 계획을 통해 도내 지역별 복지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시군별로 혹은 시설별로 질적, 양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해 상대적 불만을 만들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해야 한다가 아닌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도지사가 노력을 안 해도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네, 제4조에는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 매년 지원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학대 행위로 그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때마다 왜 저런 횡포를 사전에 단속하지 못했나 하는 불만이 컸었는데요. 이 조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3년마다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더 강화해서 3년이 아닌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2항에는 시설의 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3항에는 시설의 실태 조사 시 최고 책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제5조에는 도지사는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내용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 등입니다. 제7조를 보겠습니다. 제7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담겼습니다.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겪고 있는 내 가족이 오히려 보호시설에서 학대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철저한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이 조례 말고도 고령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이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지방시대였습니다.